안녕하십니까. 립바른 소리의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2주택 이상자에 대한 규제 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앞세운 9.13 집값 안정대책이 발표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 수도권의 주택 매매 시장은 다락같이 오르던 상승세가 한풀 꺾인 채 거래 공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매수세는 자취를 감췄고 일부 재건축 단지는 최고가 대비 1억 원 이상 빠진 급매물도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되지 않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하반기 인상 변수까지 남아있어 당분간 매매 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공급대책에서는 3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해 수도권 요지에 30만 가구의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여파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 값은 최근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10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3일 0.47%까지 커졌던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대책 발표가 예고된 지난달 10일 조사에서 0.45%로 대책 발표 직후인 17일 0.26%로 줄어든 뒤 24일 0.1%, 이달 1일 0.09%로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에 열릴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비핵화와 상응 조치 등 정상회담 의제를 둘러싸고 북미 간의 길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예상됩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 주에서 열리는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에어포스 원을 타고 가는 도중 기자들에게 북미 정상회담 시기의 언급,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갈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이후로 일찌감치 못 박은 데는 우선 중간선거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외교 사안이 미 중간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고려해 일단 북미 정상회담을 선거 이후로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전 행정부가 이루지 못했던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진행된다면 트럼프 미 행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각도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이후 북미 정상회담 개최 천명은 시간에 쫓겨 졸속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철저한 계산을 바탕으로 해야 할 비핵화 상응 조치 빅딜을 시간을 갖고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시사경남 박효정입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씨가 긴급 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만큼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출국 금지 조치 등을 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잔디에 불이 붙고 폭발이 있기 전까지 18분간 대한송유관공사 측에서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폐쇄회로 TV가 45대나 설치돼 있는데도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없었다는 점과 탱크 외부에 화재를 감지할 장치나 불씨가 탱크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장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실 화재가 아닌 단순 실화죄의 경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처벌만 있어 애초에 긴급 체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고 이 폭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1인당 부채 규모가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1년 사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차주와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도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늘어난 반면 다주택자의 대출은 줄었습니다. 가계부채 보유자의 33.22%인 631만 명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들의 부채 총액은 978조 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63.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1인당 부채는 1억 5,486만 원으로 전체 가계부채 평균의 2배에 달했습니다. 1주택자의 대출은 늘고 다주택자가 준 것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해 빚내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가 증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인당 부채는 2억 2,950만 원으로 이 중 1억 4,672만 원이 주택담보대출이고 나머지 8,278만 원은 신용대출 또는 제2금융권 대출이었습니다. 시사경남 박상민입니다. 국회가 10일부터 20일간의 국정감사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이운영위원회,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겸인 상임위는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집니다. 국감 첫날에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을 검증하고 교육위는 11일부터 국감 일정에 들어갑니다. 올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작돼 직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정책에 대한 검증이 많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놓고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재앙을 맞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 파탄 정권 심판 국감으로 소득 주도 성장뿐 아니라 탈원전, 비핵화 진전 없는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군사 합의의 문제점 등을 핵심 공격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 립바른 소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